정리해줄게요. 두 종류의 호흡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외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외호흡이라는 게 있고요. 내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실무에서 맞아, 했었어요. 그때 배웠던 건 내호흡이었어. 에너지 만드는 거, 그치? 오늘은 드디어 외호흡을 배우는 겁니다. 바깥하고 이렇게 기체를 교환하는 걸 바깥하고 통해 있으니까 외호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외호흡은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산소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뭘 내보내야 됩니까?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때 뭐가 필요하다? 자, 이런 기관이 아니라 폐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고요. 폐에서 공기가 나갑니다. 정리하면 외호흡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다? 폐다. 외호흡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폐입니다. 문제. 심장과 폐의 결정적인 차이점. 심장은 움직이고 폐가 안 움직이는구나. 선생님, 심장은 공기를 내줄 수가 없고요. 폐는 공기를 내줄 수가 있고. 일단 하나 억지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 폐는 두 덩어리. 그것도 생각했어, 쌤이. 폐는 양쪽에 두 덩어리가 있는데 심장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도 생각했어. 하지만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폐에는 기관지가 있는데 심장에는 기관지가 없어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쌤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선생님, 폐는 기도로 통해서 바깥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심장은 연결이 안 돼 있어? 심장은 좀 맞는 말이긴 한데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폐는 한 글자고 심장은 두 글자예요. 심장은 뼈가 없는데 폐에는 뼈가 있어요. 문과적인 폐도 뼈가 없어요. 폐를 보호하는 갈비뼈가 있는 거지. 그거 말하는 거야? 심장도 보호되고 있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틀린 답이기도 하고 원하는 답도 아니에요. 심장은 자, 말하지 말아봐요. 힌트. 폐와 심장의 결정적인 차이점. 이것이 있고 없고 두 글자입니다. 이것이 혈관? 혈관? 아니 폐도 혈관만 지나가. 여기 혈관 지나가. 보여줄까? 폐에도 혈관 엄청 지나갑니다. 밑에 그림 있잖아요. 세포? 이게 폐에도 혈관이 엄청 지나가잖아. 세포가 있다 없다 아니에요. 동맥이 있다 없다. 산소? 혈관과 비슷하니까. 모세, 이산화탄소. 혈관, 세포증. 기관, 관지, 소장원. 혈관 세 글자잖아. 장원. 산소 아니에요. 날숨, 홍삼. 자음 힌트 들어갈까? 기체, 아니요. 아니야? 네. 너무 예설, 남발되고 있어. 아니에요. 노폐물, 동맥. 아니에요. 아니. 자, 그러네. 자음 힌트 심장에는 갑니다. 심장이 있지만 폐에는 심장이 없어. 자음 힌트 갔는데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자음에 맞춰서 말해야 돼. 기역 이응입니다. 기억. 거위. 근육. 정답. 누가 봐도 책 보고 했네. 근육. 그 책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 보고 했어요. 심장은 근육이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근데 폐는 근육이 없어. 다시 말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폐도 막 욱 불어나기도 하고 폐가 작아지기도 하거든.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그것이 바로 서장원. 누가 도와줄까? 서장원이요. 폐 주위에 있는 가로막, 흉곽, 갈비뼈, 근육이 산소. 근육. 자, 이걸 이해하려면 네. 맞아, 근육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바람이 부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 바람이 부는 원리. 날씨가 좋아. 날씨가 좋아서 바람 부나요? 날씨가 안 좋으면 바람 안 불어요? 야, 바람이 왜 불까요?
지금 선풍기에서부터 나한테 바람이 불어오고 있거든. 왜 불까 이거? 전기가 어떤 물체가 전기가 이용돼서 움직여가지고 빙빙 자, 돌아가가지고 바람은 땡땡의 흐름입니다. 공기의 흐름. 맞아요.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가 왜 흐를지. 왜 흐를까? 흐르고 싶으니까. 흐르고 싶으니까.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요.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말라서.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일정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왜 그 아니면 방향으로 지구 움직이지? 반대편에서 누가 훅 해가지고 중력 때문에. 누가? 몰라요. 중력 어떤 때문에? 사람이든. 봐봐.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왜요? 채워주고 왜요? 맞춰주고. 그러니까 왜요? 와. 아니 왜 채워줘요? 네가 많이 공기가 맞을 없으면 너 죽잖아. 그래서 너한테 공기를 주는 거야. 그쪽에 공기가 없으면 공기가 다 사라져요? 봐봐. 여기는 공기가 대류할 때 뜨거워져. 뜨거워진 공기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왜요? 뜨거워진 공기가 왜 위로 올라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진짜 잘 때려요. 겁나 답답해.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면 그만 멈춰주길 바래요. 알겠죠?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여기 있는 공기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나 죽어? 예. 네. 야. 야. 위에 있는 이 공기가 튀어있는 내려와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서 공기가 이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공기가 움직여. 내 쪽으로. 대류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기가 올라가 버린 그곳에는 항상 공기가 내 쪽으로 막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불어. 지금 왜 바람이 불어? 어디? 에어컨 바람. 에어컨에서 바람을 뽑아내는 거고. 지금 이거는 태양 때문에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 때문에 얘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지역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공기가 부족해지면 채워준다는 거야. 봐봐. 선생님 여기 가슴을 봐. 공기, 그러니까 가슴 흉자 써서 흉이라 그러고 공기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요 공간을 강자 써서 흉강이라 흉강. 선생님이 이렇게 숨을 참고 있을 때는 흉강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봐봐.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가슴뼈, 갈비뼈라 그래. 갈비뼈를 위로 올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밑에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된 막이 있어요. 그걸 내립니다. 자, 갈비뼈를 올리고 횡격막을 내리면 선생님의 흉강이라는 뭐랄까? 흉강이라는 이상한 거. 흉강이라는 공간의 크기가 커져버려요. 맞죠? 봐봐. 쌤 여기 흉강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거든? 근데 쌤이 흉강을 키우면 흉강이 커질 거 아니야. 근데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더 키워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죠?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안으로 다시 또 공기가 들어와야만 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이렇게 선생님의 흉강이 있는데 선생님이 흉강을 이렇게 키워. 빈 공간 생기잖아. 그럼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안으로 바람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 숨이 들어오는 거야. 숨 쉬어봐. 숨 쉴 때 이 갈비뼈가 올라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흉강의 크기가 커지면서 저절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내쉴 때는 내쉬잖아. 다시 흉강의 크기를 줄여주면 안에 들어있던 공기를 이렇게 밀어주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숨을 쉬는 원리예요. 심장은 근육이 있어서 스스로 붕덕붕덕 뛰잖아. 근데 이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스스로 공기를 밀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 방금 말한 갈비뼈와 횡격막이 도와줘야 돼. 갈비뼈가 앞으로 올라오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흉강이라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면서 저절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자, 갈비뼈 내리고 횡격막도 올려붙이면 흉강의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럼 밖으로 공기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자, 이런 원리를 우리는 호흡 운동이라고 해. 호흡 운동. 정원아, 운동하냐? 네. 무슨 운동? 숨쉬는 거. 맞아. 너 원래 그것도 하잖아. 주짓수 같은 거 하잖아. 에? 뭐냐? 뭐 했었는데? 에? 아무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한테 야, 너 운동 안 하지? 아니야, 나 운동해.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 무슨 숨쉬기가 운동이야? 라고 하잖아. 하지만 숨쉬기도 운동이 맞아요. 맞습니다. 왜? 우와. 갈비뼈를 올리는 운동, 횡격막을 내리는 운동, 두 또 세트씩. 갈비뼈를 내리는 운동, 횡격막을 올리는 운동을 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해. 필요하다니까,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숨쉬기만 하더라도 빠져요? 에너지를 씁니다. 살이 빠져요. 빠지죠. 아니, 먹지 않고 숨쉬기 운동만 한다면 살이 빠지죠. 근데 그거는 그냥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진 않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호흡 운동에도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숨 쉬려고 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호흡 운동은 이런 우와. 원리로 일어나요. 쌤이 방금 얘기한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봐봐. 자, 우리가 숨이 들어올 때 뭐라고 표현합니다? 들숨이라고 표현해요. 들어오는 숨, 들숨. 자, 들숨이 일어나려면 가슴뼈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리고 횡격막 내려줘서 올린다고? 내려서 흉곽의 크기를 키워야 되죠. 흉곽의 크기를 키우면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네. 자,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오기 때문에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게 들어있는 쪽으로 공기가 움직이죠. 공기가 많은 쪽을 세 글자로 고기압이라고 불러주고요. 공기가 적은 쪽은 뭐라고 하게요? 저기요. 저기압이라고 말합니다. 기압이라는 게 공기가 일으키는 압력이거든. 공기가 적게 있으면 당연히 기압이 낮겠지, 그지?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항상 바람이 부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볼게. 내가 흉곽을 키웠어. 이 안에 공기가 부족하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인 거야.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가 상대적 고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들숨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들숨. 다른 표현법으로는요, 흡기라고 불러줍니다. 흡기가 일어나고 있어. 내쉴 때는 뭐라고 할까? 날숨이라고 하고요. 내쉴 때 이것을 호기라고 해요. 호기. 호하고 흡을 합쳐봐. 뭐라 그래? 호흡입니다. 따라해볼까? 우리 호흡하고 있는 거야? 자, 그만해. 자, 호흡이라는 말 속에 호기와 흡기를 호흡이라고 불러주고 다른 표현법으로 날숨, 들숨이라고 표현합니다. 날숨과 들숨이 일어나게 하려면 호흡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고요. 누가 도와줘야 돼? 갈비뼈와 횡격막이 도와줘야 됩니다. 저기 갈비뼈, 횡격막을 우리나라 말로는 가로 횡자, 막아져 있는 막, 가로막이라고 말해요. 횡격막을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갈비뼈가 올라갔어. 횡격막 내려갔어. 흉곽의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흉곽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는 거. 이걸 이해하라는 거야. 흉곽의 압력은 낮아지니까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저절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공기가 들어오니까 폐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폐의 압력도 같이 낮아져서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어때? 내쉴 때는 갈비뼈를 내려! 꿍! 횡격막 올려! 꿍! 하면 여기 안에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돼? 좁아지죠? 작아집니다.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면 흉곽의 압력이 커지는 거야. 꽉 위니까.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폐 압력도 같이 높아져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폐의 부피가 쭉 작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내보내게 되는 거지. 바람이 부는 원리가 들숨과 날숨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힘들게? 폐는 뭐가 없으니까? 근육이 없어서. 포인트입니다. 폐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호흡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심장 어때? 심장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럼 심장 뭐라 그래?
됐어. 내가 혼자 뛸게. 그죠? 걔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지만 폐는 못해. 폐 너 혼자 숨 쉴 수 있어? 아니 나 못해. 왜? 근육이 없어.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 가슴뼈 또는 갈비뼈, 횡격막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숨 쉴 때 우리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기관을 호흡계라고 불러줍니다. 호흡기 잠깐 볼게요. 자, 주로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는 뭐로 숨을 쉬는 게 나을까요? 눈알로 숨 쉬지 말고요. 코로 숨을 쉬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입으로 구멍이 숨쉬면 뚫려 입이 있어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침이 잘 안 나.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귀도 뚫려 있어서 익숙해서. 익숙해서 아니면 난 입으로 숨쉬는 게 더 좋지. 입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코에는 잘 써봐. 아, 그 먼지 제거. 코털. 코털이다 해서 안 뽑았어. 코털의 기능이 뭐냐면 먼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먼지를 걸러줍니다. 코털에서 먼지를 다 걸러가지고 나중에 콘닥지죠. 그 먼지를 걸러준 그거 세균도 걸러주고 먼지도 걸러줘. 걸러진 게 찌꺼기로 나오는 게 콘닥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코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한번 이물질이 걸러지니까 좀 깨끗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코로 숨 쉬는 게 좀 더 낫다는 거고. 두 번째, 밖에 있는 공기가 현재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여기 공기 온도 20도? 내 몸의 온도는 몇 도야? 36.5도니까 15도 이상 차이 나죠. 그죠? 그럼 그 공기가 내 몸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부웅 들어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온도를 낮출 거 아니야. 내 체온이 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코를 통해 들어가면 한참 동안 봐봐. 한참 동안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보이나요? 그러면서 다시 온도가 높아집니다. 공기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를 통해 숨쉬기 뭐가 좋다? 첫 번째, 먼지 같은 이물질을 걸러준다. 두 번째, 가는 동안,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온도도 높여준다. 또 세 번째, 여기를 지나서 가는 동안 또 뭐가 공급되냐면 수증기가 공급돼요. 그래서 축축한 공기로 만들어준다. 건조하지 않은 공기로 만들어주는 것도 여기 역할이에요. 물론 입으로 숨을 쉬어도 건조하지 않게 해주긴 하지만 코로 숨을 쉴 때 좀 더 긴 통로를 통해 가기 때문에 좀 더 수증기를 공급할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면은 자, 어딜 거칩니까? 기관이라는 걸 거쳐요. 기관.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기관 삽입술 같은 거 하는 거 봤나요? 아니요. 기관 확보. 아니요. 숨을 못 쉬는 환자 같은 거 이렇게 기관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 확보하고 그러거든.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네? 아무튼 한번 찾아봐요. 보여주세요. 기관이 막혀가지고 숨 못 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튜브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해요. 아무튼 숨을 쉬는 거기를 바람이 들어가는 통로를 기관이라고 하고, 잘 봐, 기관이라고 하고 기관에서 내려가다가 양쪽 폐로 이렇게 갈라지거든. 마치 모처럼 갈라진다고 해서 나뭇가지처럼 갈라진다고 해서 이름이 그게 기관지야. 이 지자가 나무 지자, 나뭇가지처럼 갈라진다 해서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지 잠깐 확대해볼게. 기관지는 이렇게. 자, 지금 이게 기관이거든. 기관에서 뻗어나와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걸 기관지라고 불러줍니다. 기관지. 기관지마다 뭐가 붙어있다? 공기주머니가 붙어있어요. 뭐가 붙어있다고? 폐는 뼈가 없습니다. 폐는 뼈가 없고 폐를 보호하기 위한 다리뼈가 있는 거지. 그 안쪽에 폐를 보는 중이야. 폐는 그래서 근육도 아니고 그럼 폐는 너는 뭐니? 그럼 얘는 뭐라 할까? 나는 그냥 딱 공기주머니야. 이런다. 공기주머니야.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야. 저 기관지에 뭐가 붙어있다? 바로 이런 공기주머니. 이게 기관지거든? 기관지에 뭐가 붙어있다? 이렇게 생긴 공기주머니가 덕덕 붙어있는 거야. 공기주머니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는 거야?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줄이는 거 아니야? 막 줄이는 거 아니야? 공주요? 공주 그러면은 뭐 공주의 왕자는 뭐야? 아무튼 세포가 공기주머니예요. 이 공기주머니를 뭐가 감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잔뜩 감싸고 있는 겁니다.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구조가 바로 폐의 구조예요. 그럼 폐를 자르면 피가 날까 안 날까? 나요. 피 나지. 왜 모세혈관이 잘라졌다는 거야? 피 나. 이건 됐어요. 폐를 자르면 피가 납니다. 근육 구조도 아닌데 왜 피 나니? 그러면 그 공기주머니에 이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막 감겨있기 때문에 폐가 잘라지면 모세혈관이 잘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폐 공기주머니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덩어리로 막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양쪽에 폐가 2개 있으면 공기주머니, 이만한 공기주머니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 굉장히 작은 공기주머니가 수백만 개가 쫙 들어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게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거. 자,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 공기가 들어간 주머니마다 다 모세혈관이 감겨 있어서 모세혈관과 공기주머니 사이에 이 기체를 더 효율적으로 많이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을 훨씬 넓혀야 됩니다.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구조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을 엄청 넓혀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좀 봐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폐에는 수많은 폐포가 있다. 수많은 폐포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는 밑줄자 표면적이 매우 넓어져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가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 둘 이렇게 덩어리 있지 않고요.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쌤이 지금 얘기하면서 전부 다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폐포라는 거는 바로 공기주머니라고 하죠. 공기주머니를 폐포라고 하고요. 자, 한 겹의 스포층도 밑줄 그읍시다. 한 겹이야. 딱 한 겹이라서 기체를 쉽게 교환할 수 있어요. 이게 2겹, 3겹이면 기체가 쉽게 들락날락 못하겠지.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녀석이라서 기체가 되게 잘 교환됩니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폐포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기체 교환까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왜? 다 했어. 맞잖아. 기체 교환 파트인데 그럼 폐포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체가 교환되냐라는 거거든요. 폐포에서. 이거 좀 따서. 자, 왼쪽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 바로 폐포예요. 폐포. 폐에 있는 폐포 하나를 그린 거야. 폐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감겨있다 그랬어? 모세혈관이 이렇게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라고 했잖아. 자, 이게 폐포야. 폐포는 뭐가 풍부한 녀석이냐? 방금 숨을 들이마셨기 때문에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게 폐포의 모습이야. 근데 폐포로 오는 이 혈액은요? 왜 오는 거야? 폐포한테 혈액이 왜 올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폐포한테 혈액이 왜 오지? 뭐가 지러? 산소가 지러. 나이스. 산소가 지러. 그 다음에 이 폐포로 오는 이 혈액은 현재는 산소가 별로 없는 혈액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파란색 피가 이렇게 폐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 산소가 부족해 들어올 거 아니야. 폐포에서 뭘 공급한다? 산소를 공급하겠네요. 야, 가져가. 그러면 여기를 가져간 이 피는 무슨 색깔로 바뀐다? 빨간색 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가 교환되는 거야. 산소는 전달해주고요. 뭐는 다시 받을까요? 이렇게 다시 받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는, 이 CO2는 다시 받게 되겠죠. 이걸 기체가 뭐 되고 있다? 기체가 교환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기체가 교환되고 있다. 자, 그럼 폐포로 들어오는 혈관은 왜 폐동맥일까? 이름이 왜 폐동맥이지? 동맥이 뭐야? 기억나? 네, 틀렸어요. 심장을 기준으로 뭐 하는 혈관이 나가는? 밀어주는 산소. 나가는. 이산화탄소. 답이야, 나가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죠. 자, 심장에서 나갔어. 어디로? 폐로 나갔잖아. 그 폐로 들어가는 이 혈관이 폐동맥이야.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폐포를 지나서 지난 요 녀석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산소 공급 받았으니까 심장으로 돌아가겠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니까 동맥이야, 정맥이야.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이라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정맥. 정맥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맥이야. 앞으로 심장으로 들어갈 녀석이니까 정맥인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왜 폐동맥이라고 써있고 이게 왜 폐정맥이라고 써있는지 우리가 배웠던 순환을 배웠던 걸 이용해서 함께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산소를 받아간 녀석은 심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심장에서 어디로 뿌려지냐? 온몸으로 뿌려지죠. 온몸으로 뿌려지면 뿌려진 그 혈관이 어디로 간다? 조직세포로 가게 돼서 조직세포한테 뭘 공급한다?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조직세포한테 야 산소 가져왔어. 산소 가져가. 이게 혈관이야. 혈관에서 빨간 피겠죠. 빨간 피가 이렇게 오면서 가져가 줍니다. 그럼 조직세포는 고맙다면서 뭘 돌려줍니까?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 다시 조직세포는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산소를 막 공급하면 그동안 조직세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놔요. 에너지를 만드느라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공급해줍니다. 빨간 피가 들어갔다가 무슨 피로 바뀐다? 파란 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폐포에서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는 거야. 그죠? 폐포 입장에서. 근데 조직세포에서는, 조직세포 입장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그지? 이산화탄소를 주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폐포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고요. 조직세포 입장에서는 산소를 받고요. 이산화탄소를 주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내용이 정리된 게 기체 교환 파트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신기하지 않나? 얘네들이 뇌가 있어서 나 산소 많이 가져왔어. 나 산소 가져가. 이산화탄소 줘. 이럴까? 얘네가 뇌가 있어요? 아니요. 서로 의사소통하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얘가 얘한테 산소를 주고 어떻게 얘가 얘한테 이산화탄소를 줄 수 있을까? 모스부로? 드라이. 똑같아요.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저절로 줍니다. 예를 들어볼게. 좀 더러운 얘인데. 이거 하지 할 거야! 하지 마요! 되나? 미안해. 했어. 방울 꼈어. 네, 진짜. 방울 꼈어. 어떻게? 봐봐. 방구를 끼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확산. 일로 이게 퍼져나가잖아. 왜? 저절로 퍼져나가잖아. 자, 자연은 한쪽에 이렇게 고농도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요.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걸 확산이라고 해요. 여기도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봐봐. 여기에 들어오는 요 혈관. 얘는 현재 뭘 많이 가지고 있어? 산소가 엄청 많잖아. 산소 엄청 많아. 재보니까 산소가 엄청 적어. 어떻게 해요? 가져가. 주는 거야. 이게 뭐다? 확산이야.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주는 겁니다. 여기는 방구 분자가 방구 분자 없네. 가져가. 이렇게 가는 게 확산이라고. 확산에 의해서 기체가 교환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 이산화탄소는 누가 많아? 조직세포가 많잖아. 근데 나한테 온 혈관 보니까 혈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 없어? 없네. 이거 가져가. 이산화탄소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확산입니다.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 전부 다 뭐다? 확산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체 교환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쌤 방구를 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막 가나요? 아니요. 저절로 가잖아.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산은 키워드야.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돌리니까 이걸 돌리니까 이걸 돌려야지. 그렇지. 이거 이렇게 넣어두면 정말 자기 속체.